외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의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슬기롭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양한방 협진 슬찬한방병원 문상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거라서 슬찬한방병원 식당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식당이라서 냉장고도 있고 음식물 처리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소음이 있어서 음질이 고르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집에서만 밥을 먹거나 아니면 병원에서만 밥을 먹지 않고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외식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달 음식의 경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슬기롭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의 대표 음식이 있죠. 삼겹살입니다. 돼지고기라는 음식이 그렇게 나쁜 음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암 환자분들은 특히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로서 삼겹살이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의 문제와 그 다음에 섭취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워서 먹게 되죠. 구워서 먹을 때 강한 불에 기름이 노출되면은 지방이 트랜스지방으로 변한다든지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극적인 식사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리 방법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식사 비중을 조절하는 거예요. 밥과 함께 조금씩 섭취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의 많은 양의 쌈채소들과 같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방 섭취량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 비중도 적당히 맞추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항암이나 방사선을 할 때 혈액순환장애 때문에 부종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특히 림프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 유방암 수술 후 같은 경우에는 순환장애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간을 약하게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되게 심심하게 드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반찬류는 조금씩 드시는 게 좋고 쌈채소와 삼겹살 그리고 밥 조금 이렇게 해서 삼겹살 외식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에도 많이 먹게 되지만 배달에서도 많이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자와 치킨입니다. 먼저 치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치킨 너무 맛있죠. 외국인들이 와서 먹어도 너무 맛있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암 환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름에만 튀긴 치킨도 있지만 튀긴 다음에 양념을 많이 입히게 되죠. 그 양념에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면 아무래도 자극적인 음식이 되게 마련입니다. 아주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인 식재료인데 조리 과정을 통해서 나쁜 음식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드시고 싶을 때 첫 번째 방법이 조리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염지가 안 된 아니면 아주 적게 된 닭을 이용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같은 곳에 굽는 거죠. 그래서 구웠을 때 기름이 쭉 빠지면서 도리어 지방이 줄어들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태우지 않을 정도로 잘 구워서 드시게 되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지방은 줄일 수 있는 좋은 식단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튀긴 게 너무 맛있다, 튀긴 걸 좀 먹고 싶다 할 때는 조금 소량으로 삼겹살을 드실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음식들을 함께 섭취하면서 튀긴 닭을 드시게 되면은 조금 더 덜 나쁘게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피자라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자 그러면 보통 밀가루 도우 위에 치즈가 듬뿍 들어있는 걸 상상을 하게 되죠. 그 외에 토핑들은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밀가루와 가공육이에요. 유제품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유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화가 안 되는 유당불내성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제품이 너무 과한 것도 좋진 않습니다.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의 대표 음식이거든요. 혈당을 올리면서 인슐린 저항성, 체중 증가, 염증 반응의 증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글루텐이라는 알러지원이 있어서 알러지 반응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라 밀가루는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우가 얇은 신피자라고 하죠. 그런 피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페페로니 피자 같은 소세지가 들어가거나 그런 류의 피자보다는 그냥 닭가슴살이라든지 아니면 야채 도우로 돼 있는 그런 피자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스가 많이 뿌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 소스는 대부분 단맛과 짠맛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자극적으로 작용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소스가 적은 형태의 피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무래도 밀가루 음식이 주가 되는 음식이니까 한 조각이나 두 조각 정도 이내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술은 안 드시겠지만 많이 곁들이는 음료가 콜라잖아요. 콜라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사실 제일 큰 게 액상과당입니다. 보통 콜라 한 캔에 설탕 한 7개 정도 분량의 액상과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암 환자분들이 아니라도 콜라는 점점점 잘 안 드시게 되죠. 그래서 요새 제로 콜라라는 거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제로 콜라 대체당이 들어있습니다. 수크랄로즈라는. 근데 문제는 그것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아니라고 봐요. 특히 소장에 들어갔을 때 장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이 그런 대체당들이거든요. 대부분 소화불량을 일으키거나 장내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면역력에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외식이라는 것이 혼자서 먹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가족분들이나 친한 분들이랑 함께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는 의미, 행복감, 즐거움, 만족감을 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가 사람이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때라고 해요.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외식을 할 때 대표 메뉴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이거나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예를 몇 개 들어드렸습니다. 외식의 빈도가 너무 잦으면 사실 식단이 무너지면서 몸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내가 일정하게 좋은 식단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 정도 식단을 한다고 해서 그 패턴이 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중이라서 소화기 부작용이 많고 몸이 많이 붓고 순환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식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주의해서 드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무래도 항암 치료 중에도 한 2주차 정도 지나고 나면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외식을 통해서 도리어 더 양질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